근데 숨유치원 간다고 왜 방치되는 느낌이 드실까? 본인이 어떤 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학교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준으로 그냥 뭐 어디를 가라 마라 이거 결정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일단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 후에 숲자람터가 좋았어 1년 더 다녀 라고 생각한다고 숲자람터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고 나면.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들 잘 보다가 저도 고민 중인 사연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딸아이는 올해 6살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고요.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문제 행동도 전혀 없고 그룹 생활도 너무 잘합니다. 4살 때까진 일반 어린이집 다녔고 5살엔 통합 어린이집 발달 학교를 거쳐서 지금은 5에서 7세 나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숲 자람터를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숲 자람터에서는 누리과정처럼 받아야 할 교육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숲에서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을 하는 컨셉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여기 보낸 이유는 그동안 치료로 지쳤을 아이가 자기가 쉬거나 놀고 싶은 것을 하고 자연을 체험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숲자람터를 보내니 아이가 방치되는 것 같고 사회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네요. 매년 10월에서 12월쯤 되면 항상 보육, 교육, 선택의 문제로 골머리가 아픈데요. 7살은 학령기 준비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능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막판 치료 올인,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급급해지는 시기죠. 6살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많은 치료센터에서도 학령기 준비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많이 주셔서 혼란스럽습니다. 병원에서도 센터에서도 초등학교를 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그리고 작년에 나름 ABA로 인지교육에 올인해서 일주일에 4타임씩 6개월을 꼬박 했는데 인지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지 수업도 많이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다니는 숲자람터를 계속 다녀야 할지 조기 교실을 다니면서 인지와 학령기에 필요한 기술들에 포커싱을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숲자람터만 다니자니 학교 가서 너무 헤매지 않을까 걱정이고, 조기 교실을 다니면 그동안 어렵게 정든 친구들을 못 보고 사회성도 줄어들까봐 또 걱정입니다. 먼저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데 설명만으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도 7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선배맘들은 자녀가 6살 말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조기 교실을 가면 정든 친구들이 떠나갈 것 같고 사회성이 없어질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기 교실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더 소수로 약간 그룹화된 이제 수업 치료 교육 같은 걸로 가는 거 그런 길로 가는 거고, 지금 숲 유치원은 그냥 되게 활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게 좀 노는 활동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숲 유치원 간다고 왜 방치되는 느낌이 드실까? 그리고 조기 교실로 가면 사회성이 떨어질 것 같은 걱정이 드시는지, 왜 본인이 어떤 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살로 돌아가면요, 아이한테 포커싱도 중요한데 약간 그냥 엄마의 되게 불안과 긴장인 것 같아요. 학교 입학할 때 사실은 저는 아이만 준비시키지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인지에 대한 거나 언어에 대한 거나 치료에 대한 거 진짜 그때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엄청 투자하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 제가 더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시간도 개인적인 시간도 줄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아무래도 못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이한테 지원하다가 보면요. 그래서 저의 좀 마음가짐의 준비를 학교 미리 가신 선배님들 물어봐서 어떠한 그 학교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랑 걱정하신 바대로 사회성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기교실을 선택하는 대신에 방과 후의 일정을 놀이터라든지 좀 더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 뭐 제가 여력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활동으로 꾸릴 것 같고요. 치료를 좀 더 줄이고 보통 대부분의 장애를 떼고 보더라도 보통 어머님들이 어린이집 같은 그러니까 보육이 좀 더 강조되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7세 때 유치원을 많이 옮기는 이유가 학교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들 옮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지인들 중에서는 숲유치원을 다니다가도 뭐 7세 유치원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건 환경이 누리교육과정을 안 받아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제가 뭐 그냥 들은 풍월로는 학교 1학년이 누리과정이 연계돼서 이렇게 학교 과정이 좀 시작돼서 사실 1학년 때까지는 학습이라는 것까지 막 그렇게 들어갈 만한 건 없고 사실 이렇게 연계된 그 활동을 하고 누리과정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교 가서 예를 들면 뭐 알림장을 쓴다든지 뭔가 받아쓰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기관에서. 그거는 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상관없이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숲유치원에서 만약 그런 게 너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완전 환경이 다르다고 하면 저는 조금 고민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꼭 만약에 숲유치원을 안 간다고 하면 선택지가 꼭 조기교실만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어쨌든 저희 집에서 좀 제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 주변에 좀 일단 지인들을 활용해서 좀 내 집 주변에 어떤 교육기관이 좀 있나 좀 괜찮나 좀 알아보고 선생님과 좀 면밀하게 상담하고 그리고 아이가 6살인데 지적장애 상급 받을 정도면 되게 훌륭한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아이가 잘 적응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갈 시기가 1년 남았어. 그러면 저는 그거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이제 크면 엄마들이 큰 애들을 성인 친구들을 둔 어머님들은 제일 첫째 조건이 어디에 가서도 묻히는 친구, 어디에 가서도 어느 그룹에 가서도 눈에 띄지 않는 친구, 어디 짱 박혀 있어도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눈에 안 띄는 친구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 엄마들은 잘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이마다 다 다르고 엄마 성향이 다르고 그 집안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남들이 앉아있을 땐 앉아있어야 되고 남들이 일어나서 놀면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공부하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공부하는 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예를 들어 통합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따라갈 수도 있고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따라가든 따라가든 그냥 멀리서 보기에 그 친구가 앉아서 칠판을 보든 책을 보든 뭔가를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을 전 그래서 엄마들한테 꼭 시간을 죽이는 법을 꼭 아이들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시간을 죽이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저희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니까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울고 일단 앉아있으려니까 앉았는데 다 앉아있으니까 나도 앉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하고 이 시간이 시간 개념도 없으니까 언제까지 앉아야 되나 못 알아듣는 소리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할 게 없고 아무것도 나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그리고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도 지금 전체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얘랑 뭐 둘이 대화를 하겠어 뭐를 하겠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지루하니까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이 친구가 얼마나 더하기 빼기를 더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인지 영역이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런 건 전혀는 아니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준비가 안 됐다면 그거를 어떻게 그걸 준비를 시킬 건지를 아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그 시간을 죽이는 거. 뭐 죽인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제 여기 환경이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다니는 환경이 되게 좋은데 앞으로 학교 가면 너무 힘들 거예요. 이 친구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뭔가 어쨌든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특별히 친구들이랑 무리 없이 생활한다면 저는 글쎄 그냥 거기에서 학교를 갈 때 어떤 걸 보완해주면 좋을까를 조금 생각하는 건 어떨까. 이제 인제 학교를 들어갈 아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학교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기준으로 그냥 뭐 어디를 가라 마라 이거 결정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를 일단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 질문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숲자람터는 좀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연 가까운 곳에서 하고 이렇게 좀 보내는데 이거를 그냥 조금 더 둬도 될 건지 아니면 학교라는 입학에 맞춰서 뭐 인지 교육이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교육에 좀 바짝 치중을 해야 될 건지를 크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럼 숲자람터가 자유롭고 좋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하면 애가 약간 방치되거나 이렇게 사회성에 좀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약간 있으신 거 보면 아마 그 숲자람터에서는 약간 자유로워 보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자유로워 보이는 게 어떻게 잘못 보면 방치잖아요. 얘한테 막 뭘 자극을 주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 친구들과의 교류라든지 규칙을 지키는 건 조금 더 멀어지니까 숲자람터는 그런 좀 단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좀 있으신 것 같고 지금의 어떤 자유로움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걸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럴 때가 아니라 7살은 정말 학교 준비를 위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숲자람터 1년 더 다녀도 좋다에 그냥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떤 성장해서 커가는 거를 집 짓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집을 짓는 거는 기초공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이 아이 상태 되게 좋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 판단 기준은 얘가 말을 잘하는지 뭐 의사소통 어느 정도 되는지 얘가 뭐 한글은 아는지 뭐 이런 거 우리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집의 기준으로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좋다를 뭘로 보고 판단해요? 와 싱크대 좋다, 이 집 가구 좋다, 벽지 좋은 거야, 바닥 마루가 좋아 이런 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을 지을 때 그 바닥 깔고 벽지 도배하고 싱크대 이거는요 돈만 있으면 이틀에 끝나는 거 다 아시죠? 그건 이틀이에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건 기초공사잖아요. 기초공사가 제일 오래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집 헐었나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기초공사가 중요한데 엄마들은 자꾸 좋은 인테리어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처음으로 돌아가면 근데 엄마들이 그걸 기대하다 보니까 치료사 선생님들도 뭔가 좀 얘가 돈 내고 여기 다니는데 뭔가 좀 성과를 보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더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애인데 자꾸 기둥을 세워서 막 벽을 치고 막 벽지를 바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면 그거 금방 세울 수 있는데 이미 기둥을 세워버리고 벽을 하나 치면요. 나중에 기초공사가 안 돼서 더 하고 싶어도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건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해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는 제 느낌에는 숲자람터의 장점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 후에 숲자람터가 좋았어 1년 더 다녀 라고 생각한다고 숲자람터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런데 지금 숲자람터 1년 더 다녔어.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그때 거기 더 다닐 필요 없었어. 그냥 1년 더 빨리 얘는 이런저런 상태가 좋으니까 좀 더 교육전선으로 뛰어들었어도 됐어. 라는 후회가 들더라도 그 후회는 1년이에요. 1년의 후회. 그런데 지금 조금 기초가 덜 됐는데 기둥을 세운 거는 이거 절대 모텀으로 이미 기둥이 섰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막 어떻게든 좀 때우는 방법을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가서요 필요한 거 별로 없어요. 얘 한글 몰라도 되고요. 저는 왜 그렇게 겁을 주나 모르겠어. 다들 사실 요새는 특수교육 보조원 제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가도 그리고 비장애 아이들도 부족한 것들이 있고 해서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저희 어릴 때야말로 그 유치원도 잘 안 다니던 시절에 학교를 가면 그게 되게 큰 차이였지만 요새는 애들이 3, 4살부터 일종의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급식 받아서 밥 먹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숲자람터에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자유롭게 한다 그래도 얘네 밥 먹을걸요? 그 나름 이 시간이 있고 조금 인지적인 시간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간다고 정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얘를 1년 좀 더 자유롭게 자연과 체험하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고 하는 그 기초가 더 잘 되는 게 나중에 빨리빨리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지금 7살 됐으니까 막 공부를 더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불안감 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랬고 아이가 뭔가 우리 아이한테 계속 누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게 방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뿐더러 학교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치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앞으로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 방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남들이 보기에는 방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얘한테 아무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 방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학교에 가면 굉장히 그런 시간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을 때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말해서 방치가 됐을 때 이 친구가 잘 있는 것도 연습이라는 거죠. 잘 있어야 돼. 뭐 울거나 어디 뭐 튀어나가거나 뭐 도망가거나 이런 거죠. 제일 문제예요. 그 출교. 밖으로 막 도망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방치되는 것 같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걸 구경하고 이렇게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방치하는 것 같지만 계속 그런 일들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